안녕하세요. 로테의 탄미주의의 이야기꾼 로테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시황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던 춘추전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여 동아시아 최초로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만리장성의 건설, 사상탄압의 단초가 된 분서갱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영원히 다스리고 싶다는 어리석은 야심으로 불로초를 찾으려 했고 거대한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시황제를 매서운 외모의 인애를 베풀 줄 모르며 폭압적인 정치를 펼친 극악무도한 암군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시황에게도 낳아준 어머니가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은 진시황제의 어머니인 조희입니다. 진시황의 어머니로서 중국 최초로 황태후라는 지위를 가졌던 조희는 본래 한나라의 상인인 여부리의 첩으로 외모가 아름답고 춤을 아주 잘 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원거리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잃었던 여부리는 후에 조나라 한단에 들어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 당시 조나라에는 중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소양왕의 태자 안국군의 아들인 영의인이 인질로 와 있던 중이었는데 그가 비록 태자인 안국군의 아들이었지만 서자 출신이었고 그 어머니 하씨 또한 안국군의 총애를 받지 못했으므로 왕위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우연히 영의인을 만나 그의 잠재성을 보고 왕이 될 제목이라 여긴 여부리는 영의인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그의 후원자를 자청하였는데 어느 날 여부리의 집에서 조희를 보게 된 영의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자 여부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첩이었던 조희를 바쳤고 기원전 259년 음력 1월 15일 조희가 영의인의 아들을 낳으니 이 아이가 훗날 진시황제가 되는 영정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여부리 열전에는 조희가 영의인과 동침하기 전 이미 여부리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으며 이로써 진시황은 여부리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기 본기에는 영의인과 혼인하고 12개월 뒤에 진시황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 생물학적으로 여부리는 진시황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진위 여부는 당사자인 조희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257년 진나라 소양왕이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효성왕은 인질로 있던 영의인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영의인은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 600근의 금을 군사들에게 뇌물로 뿌리며 조나라를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고 이때 조희와 아들 영정은 같이 탈출하지 못했으나 조희가 원래도 부잣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는 설과 훗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자신의 외가에 불만을 품은 무리를 모두 죽여버렸다는 것으로 보아 의외로 조희는 상당히 부유하고 힘있는 집안의 여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진나라로 돌아간 영의인에게 여부리는 영의인의 아버지 안국군의 정실부인이었던 화양부인의 환심을 사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화양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안국군의 아들들은 모두 첩에게서 얻은 서자였고 소양왕이 죽은 후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차기 태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효문왕의 정실부인인 화양부인은 강력한 발언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으로 영의인은 500금에 달하는 많은 재물을 화양부인의 친지들에게 보내 호감을 산 뒤 화양부인이 본래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의 옷을 입고 화양부인을 만나라는 여부리의 조언에 따라 그녀를 아련하고 초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연극까지 하자 영의인의 이런 모습에 크게 기뻐한 화양부인은 친히 영의인의 이름을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영자초로 개명해주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효문왕 또한 그를 후계자로 삼으니 이때 조희와 영정도 진나라로 오게 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고령이었던 효문왕이 즉위 1년 만에 급사하고 태자 영자초가 그 뒤를 이어 장양왕에 올라 조이도 왕후가 되었지만 장양왕 또한 불과 4년 만에 병으로 사망하면서 조희의 아들인 영정이 진왕의 자리에 오르니 이가 훗날 중원을 통일하고 천하를 얻은 진시황제이고 조이 또한 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즉위 당시 영정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장양왕의 후원자로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승상 여부리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시황제 대신 섭정이 되었으며 아직 나이가 젊었던 태후 조이는 남자를 그리워하여 예정을 잊지 못해 자주 여부리를 찾아 통정하려 하였지만 태후와 간통했다는 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여부리는 노예라는 남자를 환관으로 위장시켜 조이에게 보냈는데 야사에 따르면 노예는 성기가 수레바퀴를 끼우고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정력이 대단하여 부녀자들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여서 조이는 곧 노예를 총애하였고 이후 조이와 노예는 사실상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이와 노예 사이에서는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고 조이는 이 아이들을 숨겨서 길렀지만 태후 조이의 총애를 믿고 점점 거만해진 노예가 자신을 꾸짖는 신하에게 내가 왕의 계부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 진시황에 의해 이들의 불륜이 드러나게 되자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판단한 노예가 최후의 발악을 하여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시황은 이를 침착하게 진압한 후 조이와 노예의 아이들인 자신의 이부동생들을 자루에 넣고 때려 죽였으며 달아난 노예를 붙잡아 사지를 찢는 거열형에 처한 뒤 그의 삼족을 멸하고 어머니인 조이 또한 매우 증오하게 되어 명색이 태후였던 조이는 차명은 면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이 기회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리를 축출하려 결심한 시황제는 애초에 노예를 조태후에게 소개시키고 가짜 환관을 궁에 넣은 죄를 물어 여부리를 파면시켰고 여부리는 예전에 자신이 하사받은 하남 땅으로 쫓겨났지만 워낙 명성과 인맥이 두터웠던 여부리에게 각지의 제후들이 인사를 하러 왔고 이 소식은 당연히 시황제의 귀에도 들어갔으며 그동안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는 데에 성공했던 시황제가 여부리에게 가솔들을 데리고 촉지방으로 떠날 것을 명하자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여부리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니 중국 역사를 비롯해 세계 역사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킹메이커의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중국 통일을 이룬 진시황의 특이점이라면 그에게 7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음에도 황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가 불로장생을 추구하여 다음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설과 어머니 조희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황후를 세우지 않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조희의 잘못된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천하를 호령한 진시황제의 어머니였지만 음란함과 불륜에 빠져 결국 아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던 조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